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내부 반란으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약 일주일간의 휴식을 끝내고 드디어 모든 전선에서 지난 1차 방어선 돌파 때와는 크게 다른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을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진격 속도는 느리지만 그 대신 서방 국가들에서 배운 대로 확실하게 화력을 총동원해 모든 전선을 초토화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러시아군의 피해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반대로 아군의 피해는 현저하게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현 시각 2월 25일 한나 마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 리브노피를 탈환하며 총 13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군이 모든 방향으로 진전했다. 매우 행복한 날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현지 시각 6월 28일 전해진 여러 신트 소식들을 종합해볼 때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서남쪽의 헤르손에서부터 동북부의 루안스크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선에서 효과적인 공세를 가하며 눈에 띄는 승전보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아직도 이 전투들의 대공세를 위해 준비해온 20개에서 35개 여단 규모의 전략 예비대들이 동원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번 댐이 폭파된 이후 드네프르 강에 물이 빠져나가자 저희의 예측대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설치해놓은 많은 지뢰들이 물에 쓸려 내려갔고 드네프르 강의 폭이 확 줄어들면서 무려 120km 길이의 전선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손쉽게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듯한데요. 현재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공세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 실제 공세 결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각 6월 28일까지 전해진 여러 신트 보도를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군의 제대로 된 기계화 부대와 공병 부대들이 헬손의 드네프르 강을 건너 스라핀스크 일대 교두보를 확장하고 있고 자포리자 전선의 바실리카 축선에서도 돌출부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노보프로코피우카, 도네츠크 방면에 벨리카 노보실카, 아우디이우카, 마린카, 쿠리디미우카, 바흐무트에도 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루안스크 전선의 크레미나와 스바토베에서도 전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에게는 무엇보다 길이가 120km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헤르손 방어선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 크나큰 실책인 듯합니다. 지난번 러시아군이 드네프르 강이 지나는 헤르손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을 이어주는 노바카오프카 지역의 댐을 폭파한 이후 드네프르 강에 물이 쏟아지면서 그 아래에는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이 물이 모두 다 빠져버리자 드네프르 강의 폭은 크게 좁아졌고 많은 곳에서 육지가 드러나며 쉽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구글러스 맵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것은 드네프르 강의 1.5km에서 4km에 달하는 강항 지역 전체가 소멸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위해 매설해 놓은 지뢰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되었던 것이 바로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매설한 지뢰지대를 돌파하는 일이었는데 드네프르 강 이남 지역에서는 이 지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드네프르 강을 지나는 안토노스키 대교를 통해 도하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원래 러시아군은 지뢰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는 동안 포병들과 공군 항공기들이 공격해 우크라이나군을 막아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6월 26일 전해진 여러 신트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틀 전인 6월 24일부터 헤르손의 안토노스키 대교 일대에서 전차와 장갑차, 공병 부대까지 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는 안토노스키 대교 건너편 남쪽에 러시아군에게 포격을 쏟아부으면서 공병대들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엄호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공병대들은 러시아군이 이전에 안토노스키 대교 아래 부교를 보강하면서 쉽게 강을 건널 교량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제7산악 공중강습사단 예하 제108 공중강습연대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의 도하를 막기 위해 발악했지만 화력에서 크게 밀렸다고 하는데요. 해당 러시아군 부대들은 섬멸될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방어하던 헤르손 남부의 스라핀스크를 포기하고 후방의 전선으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MLRS와 포병 장비의 화력을 동원해 러시아군을 더 남쪽으로 몰아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확보된 교두보를 확장하기 위해 올레시키 방면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라핀스크 지역의 도하작전을 통해 넘어온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최소 1개 중대에서 많게는 1개 대대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스라핀스크 일대에서 교두보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화력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고 제공권도 장악하지 못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주요 전장인 바실리카 축선과 오레호브 축선 그리고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 모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괄목할 만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먼저 서쪽의 바실리카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제128 산악 강습 여단이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러시아군의 제19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 제429 연대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에 크게 밀린 결과 제레비안키 방어선 일부가 뚫려버리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 돌파구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은 급히 제810 해군 육전 여단과 바르스 32 예비군 대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아직 전황 지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들리는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양측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는 오레오브 축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티네를 탈환한 다음 노보프로코피우카까지 진격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가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2차 방어선의 바로 코앞인데요. 이 지역은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우기 유리한 고지대에 속하기에 효과적인 전투가 가능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제65 기계화 여단과 제3 스파르탄 여단이 공세를 실시 중입니다. 러시아군의 제45 근위 스페츠나츠 여단과 제
제1430 차량과 소총 연대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서 매우 힘겨운 전투를 치르는 중인데요. 벨리카 노브실카 축선의 전황 지도에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서쪽의 리브노필 탈환에 이어 그 남쪽의 스타로마요르스케 정착촌과 우로자인 정착촌을 연달아 탈환한 것은 물론 서쪽의 프류트네까지 탈환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6월 25일에서 26일 동안 러시아군은 마카리우카 남부 도로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제136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394 소총병 연대를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양면으로 공세를 펼쳐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31 기계화 여단이 스타로마요르스케 정면으로 들이닥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군 제36 해병 여단은 서쪽의 리브노필 방면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그보다 서쪽에 있는 레바드네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들이닥치자 러시아군은 리브노필 방면에서 철수하며 방어선이 무너졌는데요. 이렇게 되자 러시아군은 프류트네에서 남쪽 4.3km 지점 떨어진 볼로디네까지 철수하고 다시 방어선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전황 지도에서는 아직 러시아군의 점령지가 돌출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현재 이 지역의 돌출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탈환해버렸고 그 아래에 있는 자비트네 바잔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자포리자 전선의 바실리우카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남오세티아에서 온 자원병들이 방어전을 수행했지만 패배했고 러시아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810 근위 해군 보병 여단을 급히 투입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격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매우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 같은 전과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전략이 지난번과는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군은 화력 지원 없이 기동부대만 밀어넣었다가 소세 레오파르트2의 6 전차와 14대 이상의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등을 잃었고 남겨진 흔적을 볼 때 매우 수준 낮은 졸전을 벌였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는 대규모 포병 전력의 지원 사격과 공격 헬기, 드론 등의 화력 지원이 함께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밀8 강습 헬기가 무장한 채 최전선에서 화력을 투사하고 적의 야전 방공 체계에 격추되지 않도록 즉시 플레어를 터뜨리며 빠지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최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헬기가 들쑤시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헬기에 화력 지원을 막을 러시아 공군기가 없다는 뜻이 되며 이는 아직도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에서 제공권을 전혀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번 공세 기간 동안 촬영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장면도 공개되었는데 기갑 부대가 우왕좌왕했던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공격 헬기와 드론의 화력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하고 그 뒤를 이어 미클릭과 같은 지뢰 제거 장비로 봉병들이 지뢰를 제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들이 사격을 실시하고 보병들을 내려 보전 협동 작전을 실시하며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투입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들도 후퇴할 때 가장 튼튼한 전면 장갑을 앞으로 향한 채 뒤로 후진하며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모로 우리 군의 화력 경멸 훈련에서 보던 장면과 비슷하고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미군과 같은 서방식 전투 교리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화끈하게 잘 싸우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이미 내부에서도 총체적 난국을 겪는 중인데요. 최근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로 진격하던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갑자기 멈추고 벨라루스로 망명한 이유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다량 탈취했기 때문이고 상황이 약화될 경우 모스크바를 향해 프리고진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러시아 대통령 전용기가 비공식적으로 얼마 전 미국의 워싱턴 DC에 착륙했다는 정보도 있었죠. 만약 프리고진이 정말로 핵무기와 발사 코드를 탈취해 벨라루스로 망명한 것이라면 러시아 수뇌부들은 미국과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할 텐데 그 때문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편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 세력을 다시 재건하며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보호해주는 것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욱 기대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예비대들이 투입되는 진짜 대공세가 시작되면 그때 관련된 정보를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